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만일 북한이 미국과 협상해서 금강산을 열지 못한다면 해양, 관광, 토강, 무용 지물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부터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얼마 전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던 김정은 위원장. 그의 중대 결심이 오늘 좀 밝혀진 것 같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그러니까 본인 표현에 의하면 이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다 드러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안채 소장님. 네. 금강산은 남북 평화 경제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이 낡았다고 싹 다 드러내라. 이거 미사일 쏜 것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땐 아마 낡았다고 그래서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자존심이 좀 상한다. 그래서 이제 싹 드러내라는 건데, 그걸 드러내면 북한으로서 다시 그것을 건설하는데 과연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제가 볼 때는 아마 금강산 관광을 자기네가 독점하겠다. 현대하고 나누지 않고 이제 아주 자기네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 수입을 가지 왜 현대하고 나눠야 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또 금강산을 개발하겠다는 건 이제 김정은이 이제 의욕적으로 개발해온 원산 갈마반도의 그 국제관광지구, 즉 1년에 한국인 관광객 100만 명 이상을 불러들여서 약 1억 달러를 벌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지금 다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금강산을 다시 꺼내는 것은 그것을 해안 관광지구와 연계시켜서 아마 자력경생 시대의 유일한 외화 창구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김정은 실장님. 네.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답답하니까 이제 남측과의 교류를 완전히 끊겠다라는 의도로 해석도 됩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재 핵을 포기하면 몰라도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미국이 끝까지 제재를 유지할 거니까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면 한국 정부도 결국은 제재에 따라갈 테니까 금강산 관광이라든 개성공강 재개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이제 알아서 그걸 개발해서 이제 외화벌이 상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금강산을 독자 개발하겠다. 그리고 말이죠. 중요한 건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와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맹 비난한 선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런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저거를 확인을 좀 해보고 통일부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좀 선대를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선대, 선임자. 이 안차희 소장님. 왜냐하면 북한에서 신격화되는 아버지를 비판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칭한 선임자는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임자 할 때는 김정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금 아버지를 또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비판할 만한 위치에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선임자 하면 이 금강산 관광을 책임지고 진행하던 통일전선부, 즉 김양건 전 통일전선부장이나 이런 민족경제연합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을 지적하는 것이지 감히 저기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 김정일을 선임자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한다면은 이것은 절대로 북한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대에 그러니까 현대 아산이든 그 남측과 금강산을 연결고리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을 비판한 거다, 김정은 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카드, 어찌 보면 폐쇄 카드까지 꺼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진짜 속내가 참 궁금한데요.
태영어전공사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금강산 관광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관광 벨트로 만들어서 결국은 북한 경제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한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 협상해서 금강산을 열지를 못한다면 해양 관광 특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금강산에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는 분석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까 통일부의 김현철 장관이 했던 말에 덧붙여서 김 장관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북한이 남쪽에 대한 실망을 표출한 것,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금강산 시설이 낡은 건 사실이다라는 게 통일부 장관의 말이거든요. 저도 뭐 금강산 가본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당시에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해금강 호텔인 것 같은데 당시에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건물은 약간 그 가건물식으로 지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쓰지 않고 유지 보수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낡았겠죠. 지금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는 단순히 뭐 낡은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그 더 큰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그 중국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돕기로 하면서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도 어디 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중국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으로서는 이 기회에 아예 그 금강산 관광을 아예 국제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이 갔던 사람들을 보면은 뭐 리설주 있고 김여정, 장금철이 있는데 최선희가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외무성 간부 아닙니까? 장금철이야 그 통일전선부 부장이니까 그 남북관계 그 사업에서 갈 수 있는데 예. 최선희가 간 거는 좀 뭔가 지금 특히 최선희는 뭐 외교부지만 미국하고 협상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을 국제화, 특히 또 미국하고도 어떻게 좀 엮어서 해보려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짧게 꼬리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이 거기 낡았으니까 뭐 거기가 너절한 남측 시설 다 쓸어내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통일부 장관이 마치 인정하는 듯한 얘기로도 저는 들려서 통일부 장관이라면 뭐 통일부 장관 모르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라면 저 수천억 원의 건물이 있는데 약간의 좀 아쉬움과 항의 표현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당연하죠. 저 사업을 할 때 우리 현대 측에서 4천억 원이 넘는 그 사업비를 주고 그동안에 그 건물 짓고 하는데 2천억 원이 넘게 들었거든요. 그걸 일방적으로 지금 북한 당국에서 몰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하나 제기를 하고 지금 오늘 나온 반응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아마 청와대하고 통일부가 남측과 합의해서 새 시설 건설해야 된다는 뭐 언급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측이 남측과 합의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보이는 해금강 호텔이라든지 옥류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당신들이 지었으니까 당신들이 그 철거 비용 대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 통일부나 청와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심한 고문하는데 이제는 조금 그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도 점검하고 당국자들이 과연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대폭 물갈이 인사도 아마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시장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최측근까지 다 동행하고 금강산에 간 이유가 이제 우리 ICBM도 이제 준비 단계고 비핵화 협상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쪽도 답답하고 이러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고 내 갈 길 가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스톡홀름에서 미국 실무 접촉을 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는 제재를 절대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미국의 제재가 해제 안 된다면 금강산 관광도 안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개발을 해서 중국 관광객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경제를 붕괴하지 않는 그러니까 외화를 버는 그런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대미관계가 상당히 경색으로 갈 거다. 이런 결심 자체가 벌써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러네요. 그때 위대한 사색, 그다음에 장대한 작전 소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작전으로 나타난 게 바로 금강산 관광을 시설을 전부 다 자기네 거로서 만들겠다라는 게 작전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다른 결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남한과의 협력 없이는 그동안에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갔다 오면서 거기에 많은 이제 우리 학자들 또 이제 관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에 한 3년 전 이 정도만 하더라도 한 10만 명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얼마냐?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일하게 지금 대북 경제 제재가 안보리에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현금을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중국인 관광객이다. 지금 남한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5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제 뭐 북한 뭐 거의 갈 수 있는 해외 관광객 1억 명이 넘으니까 거기도 한 500만 명 주면은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과 어떤 상호 교감 사이에서 이제 남한한테 더 이상 금강산 관광, 이 남한 관광객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어떤 김정은 나름대로의 계산이 선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여러 분석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처음으로 금강산 카드를 만지기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 얘기 여기서 정리합니다. 외교안보 소식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확인합니다.